안녕하세요. 이노의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노입니다. 오늘은 제가 7월에 좀 책을 이것저것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제가 산 책들을 왜 샀는지, 어떤 책들을 샀는지 이런 거 한번 소개해 드려 보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7월에는 총 8권 책을 사봤는데, 제가 원래 책을 되게 자주 사거든요. 자주 사다가 올해 들어서는 좀 자제를 하고 있는데, 뒤에 책꽂이도 보면 알겠지만 책이 많이 꽂혀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그동안 너무 많이 산 것 같아서 자제를 하고 있다가 여름에 고비가 풀려가지고 8권의 책을 샀습니다. 그러면은 그 8권의 책들 한번 어떤 책 샀는지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같이 가보실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3권을 한꺼번에 소개해드릴 겁니다. 바로 소설 보다 시리즈입니다. 이렇게 생긴 소설 보다 시리즈이고, 이 책은 제가 시리즈를 모으고 있어요. 모으고 있는데 작년 겨울 거를 안 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설 보다 겨울, 작년 거예요. 작년 거부터 해서 올해 봄이랑 여름에 나온 거, 여름이랑 봄에 나온 거 이렇게 같이 구입을 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그 해에 발간된 작품들 중에서 몇 개를 모아서 한 3개 정도 들어있거든요. 3개의 단편과 그리고 작가님의 인터뷰가 들어있는 작품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보니까 작년에는 약간 이렇게 아이보리 색깔로 출간이 됐거든요. 근데 올해는 조금 더 하얀 느낌으로 출간이 되어서 책꽂이에 꽂았을 때 구분해서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3권을 한꺼번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소설 보다 시리즈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시 보다 시리즈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오는 한 년에, 그러니까 1년에 한 개씩 나오는 시리즈고요. 저는 시보다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2020년도인가? 그때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첫 권부터 쭉 사서 모으고 있거든요. 진짜 얘는 모으고만 있어가지고 많이 샀는데 한 권도 아직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읽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시집의 시리즈 가장 최근 거를 샀고, 그쵸. 이게 발간일을 보니까 그해 여름 지나고 추석쯤에 시보다 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 아직은 없고 9월이나 10월 되면은 올해 거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사보도록 하고 한번 시리즈별로 쭉 얘부터 시작해서 역순으로 읽어나가면서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보다 2025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셋 바깥을 향한 열망 우정 예찬입니다. 조프루아 드 라갸느리 작가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철학자이자 사회학자라고 되어 있는데 께서 지으신 사회학 글이고요. 그래서 저는 인스타에서 봤던 구절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책을 특히 우정이랑 관련해서 뭔가를 분석해낸 것 같아서 한번 사보게 되었고, 서문을 읽고 제가 32쪽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읽었거든요. 읽어보니까 우정을 통해서 어떻게 존재가 성립할 수 있는지, 우정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좀 사회학적으로 규명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정과 관련된 조금 가벼운 에세이이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샀는데, 첫 장을 펼쳐보니까 뭐 뒤르켐이라든가 부르디에라든가 이런 사회학자들이 나오면서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있어서 좀 당황하긴 했거든요. 그렇지만 한번 이런 책도 또 안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분야를 도전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셋 바깥을 향한 열망 우정 예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책은 알랭드 보통의 일의 기쁨과 슬픔입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제목을 보고 산 건데, 일을 하면서 느끼는 기쁨이라든가 슬픔을 다루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나라는 사람은 일에서 기쁨과 슬픔을 찾고 또 일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이 책을 읽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문장만 알고 있었을 때 책을 한 권 샀거든요. 근데 그때 산 책이 어떤 책이었냐면은, 제가 전주에 가서 이 책을 샀어요. 장류진 작가님의 소설집 일의 기쁨과 슬픔인데, 이게 제가 생각했던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사실은 이 일의 기쁨과 슬픔이 먼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고 이것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게 더 궁금해져서 결국에는 사게 되었습니다. 아직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는데 알랭드 보통의 책을 제가 몇 권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랑 불안이랑 그리고 철학의 위안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글을 좀 재밌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되고 한번 열심히 잘 읽어보겠습니다. 알랭드 보통의 일의 기쁨과 슬픔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7번째 책입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생활경제 코치 박미정의 적정 소비 생활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요조 가수님이시죠. 요조 작가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인다는 것이라는, 지금 정확하게 작품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책을 소개해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고 한번 소비와 관련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서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책이고, 제가 생각보다 주변에서는 검소하게 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생각보다는 돈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좀 나는 돈을 왜 많이 쓸까? 돈을 쓰는 나의 심리는 뭘까? 이런 게 궁금해져서 이 책은 왠지 돈을 무조건 아껴라 라고 이야기할 것 같진 않은 거예요. 적정 소비 생활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적정한 소비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구입해 보게 되었습니다. 적정 소비 생활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지금 아주 열심히 읽고 있는 책입니다. 바로 구서나 지음 책만 팔지만 책만 팔지 않습니다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사장이자 직원입니다 라고 하는 경영 에세이의 첫 번째 시리즈인데, 책방을 운영하는 이 작가님의 책방 운영기를 다룬 에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유튜브에서 보고 너무 읽고 싶어져 가지고 빨리 읽고 싶어서 쿠팡을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쿠팡에서 책도 새벽 배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날 밤에 주문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받아가지고 계속 읽고 있는 책입니다. 아마 지금 촬영하는 날이 일요일인데 금요일인가 토요일날 받아서 쭉 읽고 있는 책이고, 이 책은 지금 한 반 정도 읽었는데 작가님께서 책방을 왜 열게 되었는지, 그리고 책방을 열 때 어떻게 진짜 실제적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뭐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책방 운영하는 거에 진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교사라는 직업을 그만두게 된다면은 나는 무조건 책방지기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을 좀 현실화하고 구체화하기에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한번 읽고 나서 좀 덮어두었다가 책방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계속 펴보게 될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나는 책방에 관심이 있다, 책방을 운영해보고 싶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책방을 가는 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해도 글을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어서 재밌게 읽어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만 팔지만 책만 팔지 않습니다 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7월에 샀던 8권의 책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는 책을 여러 가지를 한번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다양하게 사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책을 또 사봤고, 조금 아쉬운 거는 장편 소설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장편 소설 이상하게 요즘에 또 손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노력을 한번 억지로라도 해서 장편소설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바구니에 일단 다 담아두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바구니에는 지금 100권이 넘는 책이 있는데 그거를 다 살 수 있는 재력을 가질 때까지 열심히 유튜브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학교생활도 하면서 잘 지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7월의 책 하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다들 항상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